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제38회 요양보호사 오전시험 필기 및 실기 영역에 이어서 오후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은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하시면 3초 후 설명을 합니다. 문제풀이의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하시고 표준교재 페이지와 그동안 출제된 횟수를 표시했습니다. 틀린 부분은 적색 실선으로 삭제 후 청색으로 수정하였고 문제 끝에는 관련 참고사항도 곁들였습니다. 제38회 기출문제 필기시험 3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1번의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야외 활동을 권장합니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제한합니다.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5번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2번의 노년기의 특성은 1번 외향성의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은 증가가 되고 4번 가족 내 역할은 증가되지 않고 축소 또는 상실이 됩니다. 5번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 8가지는 우월적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은 증가가 되고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고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이 증가가 됩니다. 3번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 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 노인 실태 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3번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의 기능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즉 그룹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자는 9인 이내의 시설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보호급여. 4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의 유형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종류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5번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 등 제공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6번에 제시된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를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 10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협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7번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를 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협인하는 등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선호를 우선시합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해서는 안됩니다.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를 합니다.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8번에 제시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의 노인학대 유형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지문 1번 방임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행위이고 2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고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주는 고통이며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위 지문 이외에 성적 학대와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9번입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9번에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 사항이거나 부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10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내용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장애급여를 받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11번의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는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그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위계적 성희롱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12번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2번 대상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할 수 없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정진해 주어야 합니다.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 등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13번에 제시된 대상자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답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 저렴한 복지 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14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본인 부담금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릅니다. 2번 저렴한 복지 용구를 판매한다. 5번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는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3번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등의 조언을 하지 말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로 대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15번에 제시된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사항이거나 부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 요법, 5. 전기광선 요법. 16번의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 부위를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3번 손상 부위는 냉찜질 후 압박 붕대 등으로 고정을 합니다. 4번 고주파 요법과 5번 전기광선 요법은 급성기 이후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손상 후 초기 관리 급성기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고 만성 통증일 경우 온찜질을 합니다. 17번입니다.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변이 묻은 하인은 소각한다. 2. 혈액이 묻은 친구는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3.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4. 분비물이 묻은 친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5.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17번의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변이 묻은 하인은 따로 세탁을 합니다. 2번 혈액이 묻은 친구는 찬물로 닦고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3번 가래가 묻은 상의는 따로 세탁하거나 필요시 소독을 합니다. 4번 분비물이 묻은 친구는 일반 세탁물과는 따로 세탁을 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18번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3번 위궤양입니다. 지문 1번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고, 2번 대장암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4번 담석증은 담낭, 썰개 안에 결석, 즉 일종의 돌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5번 췌장염은 췌장에 국소적 혹은 전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섬모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19번에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는 1번 섬모운동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를 합니다. 3번 폐활량은 줄어듭니다. 4번 기침 반사는 저하됩니다. 5번 호흡근의 근력은 위축과 약화가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호흡기계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를 말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양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20번의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합니다. 2번 음식을 뜨겁게 하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합니다. 3번 창문을 열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등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4번 호흡곤란 시 반좌위, 즉 반안전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참고사항은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설명했습니다. 21번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21번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2번 흉통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 심근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을 말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22번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외선은 주 2 내지 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쬐어줍니다. 2번 적당한 체중을 유지를 합니다. 3번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합니다. 4번 항혈전제 장기 복용을 금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23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4.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23번에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변비를 예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을 충분한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를 시킵니다. 2번 복부에 압력을 주는 것은 피합니다.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합니다. 5번 카페인 음료는 제한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24번에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에서 발생되고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5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손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25번에 대상자에게 손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파킨슨병 질환 등에 나타납니다. 2번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치매 등에서 나타납니다. 3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뇌졸중 증상이거나 좌측 뇌 손상일 때 나타납니다. 5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는 뇌졸중 증상이거나 시력장애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26번에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는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2번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감소합니다. 3번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구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참고사항은 감각기계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을 말합니다. 2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화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시 혈당 수치 감소.
27번에 노화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는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초대사량, 2번 갑상샘 호르몬, 4번 뇌화 수체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5번 공복 시 혈당 수치는 감소되지 않고 상승합니다. 참고사항은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28번에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영양 문제는 미각, 후각, 시각, 청력, 침 분비, 음식 씹고 삼키는 능력 저하 등이 원인입니다. 29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29번의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운동 전에는 근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을 확인합니다. 3번 강도가 낮은 운동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4번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합니다. 5번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30번의 노인 수면 중의 특성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면량이 줄어듭니다. 3번 낮에 졸음이 많아집니다. 4번 수면의 효율이 낮아집니다. 5번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 수면 문제는 노인 수면은 노인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이며 아래 4가지 내용은 위 지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31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해 디프테리아, 2. 파상풍 디프테리아, 3. 파상풍 인플루엔자, 4.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31번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2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설명과 같이 지문 1번 백일해, 4번 폐렴구균, 5번 대상포진은 1차 기본 접종을 하면 되고 지문 3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상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32번의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의 기록의 목적은 오히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번 기관의 예산평가를 위해서 요양보호 기록이 목적이 아닌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4번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가 아닌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책임성을 더 높입니다.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의 기록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33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33번에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 업무 보고와 관련이 없거나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의 중요성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34번에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야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 순서는 부정, 분노, 타협, 우월, 수용 순으로 진행되고 지문 1번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는 분노 단계이며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는 우월 단계에 해당되고 3번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쳐서는 수용 단계에 해당됩니다. 5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는 부정 단계에 해당됩니다. 오늘 필기 영역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입니다.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그대로 둔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35번에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삽입된 튜브 제거는 의료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2번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감겨줍니다. 3번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도록 하고 시트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4번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오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38회 오후 2교시 실기 영역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 기출문제, 모의고사,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